저는 그 어저께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된 범죄가 분명한 네. 이 울산시장 이 선거농단 문제. 그 얘기도 좀 해야죠. 여기에 뭡니까 황운하, 송철호 이 사람들 갑자기 무죄 먹었어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어제 일입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충격적이었고. 정말 저는 네. 황운하 이 송철호 하니까 황송한 판결한 거야. 저 문재인한테 황송했나? 그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그 어제 저희가 무죄 네. 딱 나오자마자 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울산시장 이거 무죄 나온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많아요, 지금. 네, 그 정말 얘기. 좀 힘든. 그 얘기가 많아요. 기자님이 이게 지금 오토바이. 1심이 간단하지 않아요. 징역 3년씩 했거든요. 근데 우선 그러면 일반인은요. 징역 3년 때리면요. 1심에서 바로 구속됩니다. 법정 구속이죠. 근데 뭐가 그렇게 황송해서 이 황하고 송은 구속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였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일반적으로는 다 구속돼요. 이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법원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우선 법원이 잘못했어. 네. 그래도 그나마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합리적 의심이 그러니까 너는 어제 판결문이 진짜 희대의 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조희대가 아니고 진짜 희대인데 뭐냐면 의심은 가나 의심은 가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1심에서 검찰들이 이제 잘 수사를 하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잘 이제 제출해 가지고 네. 1심 판사가 다 들어보고 증거물도 다 파악을 해보고 해서 그렇게 징역과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근데 2심은요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1심에서 제출된 거는 그냥 1심에서 그 기록된 서류만 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판사들이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2심은 뭘 하냐면 그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예를 들어 변호인 측이 냈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이것보다 형이 더 중합니다 하고 더 새로운 증거 안 좋은 증거를 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변호인 쪽에서 이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뭔가 뒤집을 만한 증거나 증인이 냈느냐 별로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데 뒤집혔어요? 그런데 없는데 도대체 오. 뒤집혀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어저께 그랬다면 판결문에 그게 나왔겠죠. 2심에서 이렇게 제출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의 증언을 보면 이런 게 지금 별로 나온 게 없잖아. 물론 판결문을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제 검찰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러면 앞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아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란 얘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의심은 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살인 사건이면 피 묻은 칼 네. 그리고 칼에 지금 이 피고인의 지문 그리고 피고인의 지문이 한 곳이 아니라 적어도 한 3-4곳 이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명확한 증거.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이라든가 아주 즉각적이고 직물적인 범죄나 그런 것이지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건 되게 사기예요. 사기. 이것도 일종의 정치 사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서류를 만들고 막 억지 지시를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세상에 어떻게 피 묻은 칼이나 지문이 나온 어떤 무슨 물건을 갖고 와라 수준의 증거를 요구합니까? 그건 그렇죠. 아예 그럼 수사를 못 해요. 관련자들의 증언, 그때의 정황, 그리고 오갔던 공문,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때 실제로 이제 나온 혐의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열심히 제출해서 1심에서는 이거 상당히 죄가 되네 3년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심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걸 갖고는 그냥 이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버리면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기범 천국됩니다. 사기범 조사를 하는데 사기범들이 이 정도 되면 이래야 돼요. 녹음이 다 있고 동영상으로 김기현이 죄가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 각하가 명령했으니까 가서 만들어 와 이런 영상 말 이 정도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기도 똑같지.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저 사람 지갑 내가 빼야지. 그래갖고 내일 말이야 부동산을 어쩌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녹음으로 어떤 거 나오고 녹음만 해서도 안 돼. 녹음도 지금 안 되는 게 위증교사에서 나왔잖아. 녹음이 다 나왔는데도 지금 그걸로도 그렇죠. 증거가 안 된대.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들이요 완전히 멘붕된 거예요. 멘붕 이제. 근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부터 해서 왜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 김준호 대변인 왜 말 안 하냐 그런데 말씀 좀 많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기자님? 제가 볼 때는 잘해주셔가지고 기가 막혀 말도 지금 이겁니다. 기가 막혔다.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답답하다, 이중적인 얘기죠, 이게 지금. 왜 이번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느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재판장이 아니고 요즘 희한한 게요. 3명이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재판장 설범식이라는 분인데 저도 네. 아는 분이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저 정치색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약간 무색무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왜 이런 결정을 했나 했는데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 주심 이상주 판사라는 분이 요즘은요 재판장은 그냥 일종의 얼굴 마담이고 메인 플레이어는 주심이래요. 이걸 그렇게 만들어놨대. 그 김명수 법원장 근데 원래는 대법원장. 셋이서 합의해야 되잖아요. 셋이서 합의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 3명 중에 제일 헤드는 재판장. 그다음에 이 좌우 쪽에 예를 들어 뭐 더 경력이 있는 사람이 네. 주심. 네. 그다음에 경력이 더 적은 사람이 부심. 그러니까 재판장, 주심, 부심인데 옛날에는 재판장이 이제 주도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김명수 대법원 이후에는 이분은 얼굴 마담이고 주심이 다 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판장은 무색무취한 사람을 앉혀놔. 그리고 이 주심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가 여기 딱 앉아 있어. 그 주심은 잘 안 보이잖아. 네, 네. 재판장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 그 논란만 증폭될 뿐 이게 뭔가 있다 이런 의혹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이상주란 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인권법인지 우리법인지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과거 또 재판 이력이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재판 저 판결이 엉터리고 얼토당토 없어서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제법 거면 뒤집혀야 됩니다. 뒤집힐 이거 안 겁니다. 뒤집히면 뭐 이거 이런 저 안 뒤집혀는요. 네. 이거 저 사법 지금 저 뭐냐 서부지법 난동 있잖아요. 네. 저는 결코 찬성하지 않고 잘못된 거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이 하늘에 닿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지금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그 우리 법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2심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이것도 위헌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연 작정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헌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데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방해해서 나는 무조건 대선 후보로 돼서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셀프 사면을 하든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만 만든 법이든 대한민국에서만 처벌하든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한 대로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본인이 제가 딱 한 마디 끼어들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도 대통령이 거의 될 수 있다고 구부등선까지 갈 수 있는 나라도 지금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하는 게 거의 허용되다시피 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네요. 그게 말이 되는 그 얘기입니까? 지점도 맞네요. 그 지점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대한민국 현행법을 따라라.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다 났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꾸라지가 시간 끌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서도 그거 무시하고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2심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가 낸 거는 이제 각하한다, 기각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2심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죠.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를 어떻게 국민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안 받아보고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하냐라고 하는데 네. 세상에 대한민국 법 안 지키고 지금 혐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재판에 관해서 그렇게 유권자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출마를 하고 싶다면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를 빨리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차라리 그걸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 대고 그다음에 재판장에 가서 빨리 해달라.
나는 나는 무죄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으니 그렇죠. 법원이 2심, 3심, 633 법칙 말고 나는 뭐 632, 631 해서 강찬호 논설께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심, 3심 그냥 그대로 가게 둬야지. 지금 본인이 꼼수인 걸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네. 빠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네. 정말. 여기도 조금만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럼 이런 수를 썼을까 하는 네. 거를 약간 이제 그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주진우 의원이 참 제대로 설명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 이거 내면은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주춤했어요.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제 이제 카드 꺼내려다가 맞아요. 이게 막 이제 보도가 되고 여론이 나쁘니까 아니 뭐 우리가 내지는 않았다 뭐 지금 이런 말로 했는데 안 이랬죠. 했다 뭐 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다고 갔다가 결국 하고 말았는데 그럼 왜 결국 하고 말았을까? 그 본인들도 지금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 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하면 그다음에 무슨 자격이 생기는지 아시죠?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이거는 법원이 이제 해주는 거지만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헌재로 달려가서 허위 사실 좀 공표했다고 이렇게 벌 주는 거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헌법 소원 해주세요 이래요. 자 그럼 소원을 제기합니다. 네. 자 소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이거 그래서 헌법 소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가처분을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는 그 사이 동결되고 가처분 되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법원이 못 하고 자기는 그 사이에 조기 대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럼 헌재가 과연 해줄 것인가? 만약에 이걸 헌재가 해준다고 하면은요, 네. 저는 폭동이 한번 진짜 크게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지금 다 동결되는 거예요. 다 동결되고 그동안은 뭐 일종의 자유의 몸이 되는 거는 다름없는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갖고 가처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헌재 하는 짓을 보면 지난번 이진숙 것도 보지만은 불안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안하다.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 네, 그런데 네. 4명은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게 지금 헌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모양이지만 제가 볼 때 헌재가 요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마은혁이 재소환됩니다. 왜 마은혁이 재소환되냐?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의 이 약간 좌파 성향 분들이 마은혁을 어떻게든 입성시키려고 지금 그냥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난리를 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실해진다. 지금 왜냐면 보니까 탈레반은 4명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4명은 지금 과연 정말 지금 4대4를 탈레반이라 하셨어요. 4명은 탈레반 맞죠. 전 탈레반이라고 뭐 도대체 업무를 이틀밖에 안 본 사람에게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 법관이십니까? 탈레반이지? 탈레반. 탈레반인데 자, 탈레반이 한 명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흔형이 꼭 필요한 거 1번. 근데 그것만 필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 생겼어. 바로 요 헌법 소원. 요 헌법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갈 자격이 박탈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죽 써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죽 써서 누구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주는 거죠. 죽 써서 비명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누구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마은혁 요분이 와가지고 뭡니까? 만약 이분이 와서 윤통은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헌법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을 더더욱 열심히 지금 넣으려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 같이 가고 있다. 와, 요런 논평. 네. 야, 이렇게 하나로 물 흐르듯이 정말 공감이 쫙 되는 이런 논평.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름이 끼치는 정말 그러네요. 우리나라 무슨 법과 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단 하나의 한 점, 그분이 한 점에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한 점에 뭐만 있어도 그냥 그걸 삐집고 들어가는 거에 정말 대단합니다.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선 방송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분은 진짜 되게 집요하고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편물 이거, 송달 안 받는 거 보세요. 하루 이틀인데. 지금 민주당의 친명 온건파들도 네. 지금 내심 걱정을 시작했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취재를 그래요? 했는데 어떤 걱정?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하니까 친명 하다
치밀하다. 강경파들은 친명 강경파들도 솔직히 내심으로 그럴 것이고 친명 온건파 이런 길로 뭐 정성호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황을. 네. 아 지금 이래 갖고서 과연 정말 그냥 이재명 묻지마 이재명 이거는 좀 어대명 묻지마. 이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그 이른바 찐 명들은 무조건 마흔역,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헌법 소원 위에 가처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하여간 현재 탈레반들하고 뭔가 이제 뭐 작당을 하든 뭘 하든 네. 이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나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아, 왜냐하면 너무나 속이 보이는 꼼수인데다가 지금 헌재도 이번에 크게 아마 그저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한 게 바로 뭡니까? 이번에 알겠죠. 마흔역 2월 3일날 선고하려다가 선고 2시간 3분 앞두고 갑자기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그냥 똥볼을 찬 것을 자인했잖아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완전 거기서 사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폭주적으로 탈레반인 동시에 폭주적으로 변신했잖아요. 그래갖고 재판 딱 한 번 하고 그냥 완전히 선고 폭주하려다가 그 내부에서 아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브레이크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폭주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헬멧은 썼나? 그래갖고 자꾸니까 그 와중에 헬멧도 챙기셨어요. 아니 원래 폭주족들이 헬멧 안 쓰고 하다가 또 문제 그렇죠.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급해도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뭐 할 건 하고 가야지.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욕 먹을 거 다 알고 꼼수 드러나는 거 다 알면서도 한 그 배경에는 마흔혁이 들어가면 이 꼼수가 먹힌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마흔혁 절대 헌재에 입성시키면 안 된다. 아마 계속 그런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차례 걸렸다. 기침하신 동안 첨언을 아니, 하자면요. 계속 할 테니까 네.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좀 강하게 제재를 가야 됩니다.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는데 노원구. 그렇죠. 네. 노원구 그 상계동 이준석 의원이 이제 원래 정치를 했던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당선 안 되는 사실 험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출마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민주당 상대 후보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그냥 다 떠드는 겁니다. 뭐 저 사람 혼외자도 있고 바람 피고 돈 먹었고 뭐 했고 한 다음에 제가 그럼 그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네. 제가 가서 이 말하면 나 낙선했잖아.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떨어졌잖아. 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잘못 듣고 내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를 유죄를 주면 안 되지. 이거 비유 좋다. 나는 억울해.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에 논설님 말씀대로 헌법소원 제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선거사범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요 지점 괜찮다. 그다음에 당선된 다음엔 문제가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자객 공천을 하는 뭐 지역구나 이제 당이 자객 공천들을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얘가 야권이나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이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 지역구에서 되게 당선 확률도 높고 탄탄하다. 근데 이 사람을 키우면 안 되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나 공천을 한 다음에 쟤를 그냥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파멸시켜. 그렇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건드리고 거짓말해도 돼. 어차피 너 다음번에 이거 무죄 나면은 너 편한 대로 보내줄게. 이렇게 거래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이제는 그 자체가 무죄가 돼버려. 네. 네. 이제는 뭐 그냥 꺼리낌 없이 이게 간단해요. 거짓말로 나 뭐 하버드 나왔어요. 뭐 근데 저 사람은요 사실 고졸이라고 하는데 고졸도 못 되고 중퇴예요. 뭐 이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그냥 이제는 그걸로는 죄 안 돼. 지금 이런 세상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선거법이 간단한 법이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뭐 법적 용어가 좀 간단해요. 거짓말로 나를 띄우거나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갖고 그거에 속아서 유권자가 그런 사람한테 공직을 맡기면 그 공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장애가? 그러니까는 그 거짓말장애는 애초에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상식이 반영된 거. 이게 무슨 대한민국만 있는 법이야. 어디를 가도 다 여러 형태로 다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러고도 지금 저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시원해요. 그리고 진짜 딱 와닿게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